어쩌면 해피엔딩 박천유 작가 앤드 이소리 브로드웨이에 닿은 진심. 한국인 창작자 최초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유 작가가 금이환영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언론 앞에 선 그는 토니상 트로피의 무게만큼 더 열심히 하는 창작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시간의 소회와 더불어 창작자로서의 생각을 꺼내놓았다. 지난달 24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6관왕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박천유 작가와 한국 공연 제작사인 NHL링크 한경숙 프로듀서가 참석했다. 앞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지난달 9일 열린 미국 토니 어워즈에서 작품상부터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 한국인 창작자의 확실한 쾌거이자 한국 뮤지컬계의 길이 남을 경사다. 박천유 작가는 창작 파트너인 윌 에런슨과 저는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성격의 사람이다. 기대를 했다가 안 될 경우에 실망감을 두려워하는 편이다. 사랑의 아픔이 두려워서 사랑에 빠지지 않기로 약속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클레어처럼 말이다. 그래서 토니상 후보 발표가 났을 때도 정말 기뻤지만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시상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다. 복잡 미묘한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지난 2016년 한국에서 초연됐다. 영어 버전 공연도 같은 시기에 함께 개발되어 2016년 뉴욕에서 리딩 공연을 진행했고 당시 브로드웨이의 거물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즈를 만나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2020년 애틀랜타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린 후 지난 2024년 10월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한 박천유 작가에게도 브로드웨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뮤지컬을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행성이 오랜 시간이 걸려 제자리를 찾아가듯 많은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그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미국에서 저는 이민자 아닌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들의 일부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런 순간을 견뎌내고 나니 이렇게 큰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었다. 여러 스텝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어디까지가 나의 역할인지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브로드웨이 공연은 한국 공연과는 차이가 있다. 등장인물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공연장 규모가 커지면서 무대 디자인 및 연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새로 추가된 장면 넘버도 있다. 다만 여전히 한국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 극 중 일부 단어가 한국어 자막으로 표현되는 점, 올리버의 반려식물인 화분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한국어로 그대로 부른다는 점 등 한국적인 설정은 그대로 가져간다. 원작의 한국적인 감성을 지키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윌류 콤비가 타협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박천유 작가는 한국 관객분들이 한국 공연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다. 그때의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작품의 설정을 바꾸지 않을 수 있었다. 제가 고집을 부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국의 관객분들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브로드웨이 관객은 어쩌면 해피엔딩의 어떤 점에 마음이 끌렸을까? 박천유 작가는 정말 모르겠다고 웃으면서도 결과가 좋으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음에는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라고 꼽혔던 부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 한국의 로봇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유명한 원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점 등 말이다. 박천유 작가는 한국 팬덤은 헬퍼봇, 미국 팬덤은 반딧불이라고 부른다. 브로드웨이 공연 개막 초기부터 응원해주신 관객분들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에 이번 6관왕 기록을 두고 K-뮤지컬의 쾌거라 일컫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박천유 작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K-뮤지컬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한국에서 온 뮤지컬이야, 한국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이야라는 말을 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 배우들도 대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저를 붙들고 밥 먹었어요? 라고 묻는다. 웃음 이민자로서 나의 문화가 어느 순간 사람들과 공유하는 문화가 된 거다. 어쩌면 해피엔딩도 한국이 기반이 되어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작품이 된 건데, 그럼 K-뮤지컬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을 전했다. 창작의 원동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박천유 작가는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그걸 안다면 앞으로도 히트작을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저와 윌은 정말 치열하게 작업한다. 한 글자를 두고 며칠씩 싸우기도 할 정도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 진심이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에게 창피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관객분들에게도 납득되는 것 같다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한국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작사가로 활동하다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뉴욕으로 떠난 박천유 작가. 그 후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뮤지컬 작업을 병행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내가 방황한다고 생각했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걱정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다양한 방황의 경험이 공연을 만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털어놨다. 앞으로 박천유 작가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 그는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제 식탁 위에 놓인 토니상 트로피를 보면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부담감에 눌리다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작품을 쓰게 될 것 같다. 저에게는 다행히 윌 에런슨이라는 창작 파트너가 있으니 앞으로도 서로 보완해가면서 작업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1단1 테노레와 고스트 베이커리가 다시 한국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싶고, 추후 미국에서도 두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 오리지널 스토리를 쓰는 것에 욕심이 있어서 앞으로도 마음을 헤집고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 저는 외로움에 천착하는 사람이다. 그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 슬픔의 정서에 함몰되지 않는 작품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의 꿈은 이 일을 더 즐기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작업을 하다 보면 외롭거나 슬플 때가 많다. 작가로서 테크닉을 더 발전시켜 슬픈 얘기를 쓸 때도 슬퍼지지 않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에는 한국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을 만나볼 수 있다. 10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한국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리는 것. 10년 전 어쩌면 해피엔딩의 시작을 함께했던 한경숙 프로듀서는 10주년 기념 공연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 중이라며, 한국 공연은 브로드웨이 공연의 지침서 같은 공연이라고 생각한다. 대본과 음악 자체가 완벽한 공연이다. 두 창작진이 지문 하나하나 섬세하게 담아냈고 무대에서 구현되어야 할 장면을 디테일하게 적어놨다. 한국 공연은 그러한 감성과 감정을 유지한 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무대가 되고, 이번에 새롭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신선한 감성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로드웨이 버전은 2028년 국내 공연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박천유 작가는 대본이나 음악이 바뀌는 부분은 없다. 10년째 하고 있는 이 공연을 브로드웨이 공연이 호응을 얻었다고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 우리의 감수성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한국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설렌다고 작품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어쩌면 해피엔딩글 배경이 나윤정 사진 표기식 정리.
안세영 집중 탐구 박천유 작가 윌 에런슨 작곡가.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유 작가 윌 에런슨 작곡가 100%의 동업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하여 박천유 작가와 윌 에런슨 작곡가는 뉴욕대 NYU 재학 시절 처음 만났다. 박천유 작가는 문예창작과를 나와 가요 작사가로 짧게 활동하다 현대미술을 공부하러 뉴욕에 온 참이었다. 윌 에런슨은 하버드와 독일에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뒤 뉴욕대에서 뮤지컬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다. 전공은 달라도 좋아하는 게 비슷했던 두 사람은 쉽게 친해졌다. 서로를 만나기 전부터 똑같이 벤 폴즈나 존 브리온 같은 음악가를 좋아했고 마이크 밀스와 미란다 줄라이 감독의 팬이었다는 박천유와 윌 에런슨. 재미삼아 함께 곡을 쓰던 두 사람은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로 정식 협업을 시작해 특유의 아련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첫 협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 아닌 진짜 자신들만의 작품을 쓰고 싶다는 열정이 끌어올랐다. 그것이 어쩌면 해피엔딩의 시작이었다. 어쩌면 해피엔딩에는 아날로그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소소한 설정이 많다. 특정 뮤지션도 많이 언급돼서 나란 사람의 취향을 어필하고 싶다는 인상이 들더라. 박천유 맞다. 우리 둘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작품을 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좋아하는 요소들을 작품에 넣고 싶었다. 극 중 주인공 올리버가 화분에 애착이 있는 것도 실제 내 일면이다. 웃음 또 작품에서 언급되는 뮤지션 예를 들면 듀크 엘링턴이나 빌 에반스, 존 콜트레인 모두 실제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좋은 취향을 알아주세요라고 어필하고 싶었다기보다 작품은 어느 정도 창작자의 분신 같은 거니까 우리 자신을 담고 싶었다. 윌 에런슨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품을 쓸 때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에 얽혀있는 주위 사람들이 내 작품을 못 보니까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드러낼 수 있고 좀 더 진심을 얘기할 수 있다. 웃음 작품에서 언급되는 재즈 뮤지션들은 좋아해서 넣은 것이기도 하지만 옛것에 대한 향수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뮤지션들처럼 올리버도 낡아서 버려진 로봇이고 올리버의 화분도 언젠간 시들 거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존재도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애착이 있다. 로봇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로 배경을 정한 점이나 두 로봇의 버전을 달리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 윌 에런슨 로봇이 주인공인 작품을 썼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사람과 비슷한 외모의 감정을 지닌 로봇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쉽고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올리버와 클레어의 버전의 차이를 둔 이유는 보통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지 않나. 물론 각자 자기가 좀 더 나은 최신 버전이라고 믿지만 웃음, 사랑의 수반되는 고통을 감당하고서라도 사랑은 할 만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역설하는 데서 두 사람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엿보인다. 박천유 어쩌면 해피엔딩을 쓰기 1년 전쯤에 꽤 길게 교제했던 사람과 헤어졌던 터라 당시 사랑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한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런 치기 어린 생각을 한참 했다. 하지만 설령 가슴 아픈 이별을 반복해야 할지라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인 듯 싶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인간다운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론 내 자신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을 때 내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됐는데 심지어 헤어졌을 때조차 그 이별에 반응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 윌 에런슨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비단 연애뿐 아니라 내가 가장 흔하게 느끼는 감정이다. 무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걸 잃을까봐 걱정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감정적으로 평온한 삶을 살려면 처음부터 아예 상처받을 일을 안 만들면 되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다. 이론적으론 말이 안 될지 몰라도 평생토록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게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2016년 12월 호 통권 159호 STAFF에서 발췌. 안녕, 내 방.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노래예요. 명확한 이야기가 없던 상태여서 혼자 방 안에 갇혀 지내는 로봇의 기분은 어떨까? 상상하며 그런 느낌을 멜로디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올리버의 테마라 생각하며 작업했지만 공연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 올리버와 클레어 모두를 위한 노래였어요. 그래서 첫 버전과 지금 공연 버전이 달라요. 마이너스 윌 에런슨. 우린 왜 사랑했을까? 대본 작업할 때 작품의 가제가 바로 우린 왜 사랑했을까였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지? 이런 생각을 주제로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번지점프를 하다의 월츠가 그랬듯 이 곡이 작품 전체를 대변해주는 테마 음악이 되었으면 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옛날 재즈 스타일의 음악에 무언가 회상하는 듯 아련한 느낌이 담기길 바랐죠. 마이너스 박천유. 반딧불에게. 제임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올리버가 알고 난 뒤 나오는 음악이에요. 그런 만큼 제임스가 올리버에게 남긴 재즈 음악과 비슷한 느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클라이맥스에 고맙다. 올리버의 멜로디가 등장해요. 올리버가 제임스를 도우며 느낀 행복을 이젠 느낄 수 없겠지만 독립된 존재로서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마이너스 윌 에런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러브 테마예요. 번지점프를 하다의 러브 테마 그게 나의 전부란 걸은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었어요. 러브 테마라고 인지하면 더 욕심이 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곡은 가사가 한 번에 술술 써졌어요. 보통 윌이 먼저 음악을 쓰고 제가 가사를 붙이는데 이 곡은 완성된 가사에 윌이 음악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나 윌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죠. 마이너스 박천유. 2017년 2월 호 통권 161호 NUMBER BEHIND에서 발췌. 본 기사는 월간 더 뮤지컬 통권 제182호 2018년 11월호 게재 기사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다 박천유 앤드 윌 에런슨의 영감. 참고 엔드글 박천휴 작사가 윌 에런슨 작곡가 정리 안세영. 친구의 페이스북 포스팅. 어느 날 한 친구가 날씨가 좋으니 너를 만나야겠다는 짧은 문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았어요. 이 사사로운 문장을 보는데 문득 태희와 인우의 감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혹은 나쁘면 나빠서 서로를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서로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상대를 떠올리고 챙기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니까요. 번지점프를 하다의 러브 테마인 그게 나의 전부란 걸 속 만약에 추운 바람이 우리를 괴롭혀도 서불 꼭 안아줄 이유일 뿐이야 라는 가사는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화 현기증.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의 원작 영화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입니다만 현기증 특유의 불안하면서 아름답고 심리적인 느낌을 저희 뮤지컬에서도 조금은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버나드 허먼이 작곡한 현기증의 음악은 죽은 연인과 꼭 닮은 여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를 황홀할 정도로 유려하게 담아냅니다. 여기에서 받은 영감은 이막에 나오는 인우의 솔로곡 겨우에 가장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죽은 태희를 떠올리게 하는 현빈을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인우의 감정을 표현한 넘버인데 현기증의 정서와 짐짓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쉘브르의 우산. 유명한 테마곡으로 기억되는 영화 쉘브르의 우산의 정서를 저희 둘 다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이 작품에 어린 이루어질 수 없었던 첫사랑의 아련함은 번지점프를 하다를 작업하는 내내 커다란 영감이 되어 주었어요.
특히 저희 뮤지컬 속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왈츠는 쉘브르의 우산이 전달하는 정서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 중 라라의 테마. 라라의 테마는 너무나 훌륭하고 유명한 왈츠곡인 만큼 번지 점프를 하다의 왈츠를 작업하는 동안 자연스레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라라의 테마 주요 멜로디가 메이저 키의 화사한 느낌이라면 저희 왈츠는 전반적으로 마이너 키의 더 아련하고 회상적인 느낌입니다. 프리실라 안드림. 태희의 솔로곡 혹시 들은 적 있니는 태희가 인우에게 영원히 이어질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에둘러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이 미묘하고 모호한 감정을 직접적이지 않고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적당한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어느 토요일 낮이었어요. 스르르 낮잠에 빠지기 직전 가물거리는 정신으로 우연히 프리실라 안의 드림을 듣게 되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혹시 들은 적 있니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인우를 향한 사랑의 확신을 오래전 꾼 꿈에 비유하는 태희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자 순식간에 노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 기사는 월간 더 뮤지컬 통권 제177호 2018년 6월호 게재 기사입니다.